안녕하세요.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국민연금 드디어 받는다 하고 기뻤는데 막상 받아보니 건강보험료, 세금, 기초연금 감액까지 겹쳐서 아니, 이게 연금이야? 손에 남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불리한 현실과 제도 개혁의 필요성,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노후 재정 설계에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개편됐습니다. 그때부터 연금 소득이 잡히는 어르신들은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연금 소득으로 인해 새로 내야 하는 건보료가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22만원에 달합니다. 연금 60만원 받으면서 20만원 건보료 내면 실제 손에 쥐는 건 40만원 남짓이죠. 이쯤 되면 국민연금을 받아서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금 소득의 50%를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으로 하여 여기에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 0.91%를 합쳐 8%를 곱한 금액이 월 보험료가 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 분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보험료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50%인 50만원이고 월 건강보험료는 50만원에 8%를 곱한 4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평가소득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소득은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월 평균 5만원에서 15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결국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는 분이 실제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9만원에서 19만원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액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료 부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자녀는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별도로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가족 전체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가계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약 450만원으로 이는 전 연령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왜 국민연금만 소득으로 잡히나? 여기서 더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연금에 건보료가 붙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국민연금 200만원을 받고 또 다른 분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습니다. 두 분 다 합계는 200만원이지만 건보료는 국민연금 200만원 받는 쪽이 훨씬 많이 냅니다. 결국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분들이 더 불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금과 그렇지 않은 연금을 정리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고 모두 50%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비과세 대상은 기초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 퇴직연금, 각종 보상금이나 위로금 성격의 연금들로 모두 완전 비과세입니다. 같은 노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천차만별인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부과하며 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완전 면제합니다. 일본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라는 별도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부담을 경감합니다. 프랑스는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현역 근로자 대비 대폭 할인된 요율을 적용하고 미국은 메디케어 시스템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보장을 별도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연금소득에 대해 현역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됩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주택연금도 비과세인데 국민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고 다른 어르신은 기초연금 40만 원과 주택연금 60만 원을 받습니다. 총액은 똑같이 100만 원이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세금을 내야 하고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받는 분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평생 꼬박꼬박 보험료 낸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소득세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연금소득 공제는 연 350만 원 이하는 연금액의 100%를 공제하고 연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는 연금액의 50%를 공제하고 연 1,400만 원, 초과는 7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 6%에서 45%를 적용하거나 분리과세 3.3%에서 5.5%를 적용합니다. 문제는 연금소득 공제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월 약 30만 원, 연 35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완전 비과세되고 그 이상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6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수급자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등이 비과세인 이유와 국민연금이 과세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모순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라서 비과세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성격이라서 비과세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수령 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EET 과세 체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는 여러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의 소득공제 혜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연 72만 원, 월 6만 원의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인 소득의 9%에 비해 공제 혜택이 미미합니다. 둘째, 주택연금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대출이라는 이유로 비과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단독 수급 기준으로 월 32만 원 정도이고 앞으로는 4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부부가 받으면 80만 원이죠. 문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 금액이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받으면 받을수록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가 월 213만 원, 부부 가구가 월 34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100%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일정 비율만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108만 원까지 30%만 반영하고 사업소득은 월 84만 원까지 70%만 반영합니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에게는 소득 공제를 해주면서 평생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낸 노인에게는 전액을 소득으로 잡아 기초연금을 깎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월 30만 원 이하는 기초연금 만액인 32만 4천 원을 수급합니다. 국민연금 월 3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액에서 30만 원을 뺀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월 62만 4천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에서 완전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 분의 경우 기초연금 감액은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20만 원이고 실제 기초연금은 32만 4천 원에서 20만 원을 뺀 12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어 씨는 국민연금에 미가입하고 기초연금만 월 32만 4천 원을 수급하여 연간 388만 8천 원을 받습니다. B 씨는 40년간 월 평균 4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총 2억 1,600만 원을 냈고 국민연금을 월 65만 원 수급하지만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월 18만 원, 세금을 월 3만 원 부담하여 실수령액은 월 44만 원, 연간 528만 원입니다. B씨가 어씨보다 연간 139만 2천 원을 더 받지만 2억 1,600만 원을 투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수익률이 극히 낮습니다. 더욱이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까지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더욱 낮아집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김모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월 65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건강보험료 18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 수급에서도 탈락했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연금 65만 원을 받아도 건보료 18만 원, 세금 3만 원, 기초연금 탈락까지 겹쳐서 실제 손에 남는 돈은 4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반대로 옆집 이모 어르신은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받습니다. 건보료도 거의 없고 세금도 없으며 기초연금 32만 원을 온전히 받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현실, 이것이 지금 제도의 모순입니다. 추가 실제 사례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모 어르신은 67세 전 직장인으로 3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평균 소득이 월 25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85만 원인데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월 23만 원 납부합니다. 이는 연금소득 42만 5천 원에 평가소득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연금소득세로 월 4만 원을 내고 기초연금에서는 완전 탈락했습니다. 실수령액은 58만 원입니다. 정모 어르신은 69세 전 자영업자로 당시 임의가입 대상이었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월 32만 4천 원 받고 3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월 40만 원 받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를 유지하여 0원이고 세금도 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72만 4천 원입니다. 두 사례를 비교하면 평생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낸 박 어르신보다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정 어르신이 월 14만 4천 원을 더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모 어르신은 65세 공무원 퇴직자로 공무원 연금을 월 120만 원 수급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월 32만 원, 연금소득세를 월 8만 원 내고 기초연금에서 완전 탈락했습니다. 실수령액은 80만 원입니다. 홍모 어르신은 66세 대기업 퇴직자로 퇴직연금을 월 80만 원, 개인연금을 월 40만 원 받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를 유지하여 0원이고 세금도 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에 미반영되어 월 32만 4천 원을 수급 가능합니다. 실수령액은 152만 4천 원입니다. 이처럼 연금의 종류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은 사회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뭐하러 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3% 이상이 기초연금 확대 시 납부를 중단할 의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확산되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연금 제도에 미치는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60만 원임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기초연금 40만 원, 수급자는 건보료 0원, 세금 0원으로 실수령액이 4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수급자는 건보료 15만 원, 세금 2만 원, 기초연금 10만 원으로 실수령액이 53만 원입니다. 40년간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보다 월 13만 원 더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의 47%가 국민연금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30대 응답자의 52%가 기초연금이 충분하다면 국민연금은 필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영업자의 33%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줄어들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결국 현재 수급자들의 연금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와 국민연금 홀대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평생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냈는데 왜 손해를 보나? 라고 하고 젊은 세대는 어차피 기초연금 받을 텐데 국민연금은 왜 내야 하나? 라고 합니다. 이런 갈등이 심화되면 사회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첫째, 연금을 단순히 명목액, 즉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뺀 실질액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과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연계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즉, 국민연금 개혁을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 수급자의 불합리한 현실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연금소득 건보료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연금소득자에 대해 건보료를 50% 경감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80만 원 이하는 70% 경감, 80만 원 초과는 30% 경감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연금소득자 전용 건보제도를 신설하여 독일의 연금자 보험과 유사한 별도 제도를 운영하고 연금액의 일정 비율인 3%에서 4%로 보험료를 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피부양자 기준을 완화하여 연금 소득이 있어도 일정 수준인 월 1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연금 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현행 연 350만 원을 연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추가 공제를 연 200만 원 신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연금소득세 분리과세를 확대하여 현행 분리과세 한도 연 1,200만 원을 2,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분리과세율을 현행 5.5%에서 3.3%로 인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비과세로 전환하여 기초연금, 주택연금과 동일한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액연금인 월 200만 원 초과는 과세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을 조정하여 현행 100% 반영을 50% 반영으로 완화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가입기간 20년 이상 시 기초연금 감액을 완화하고 가입기간 30년 이상 시 기초연금 만액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통합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단일 제도로 운영하고 최소보장연금과 소득비례연금 구조로 개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은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연금소득 건보료를 일반 보험료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고 저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10.2%에서 7.8%로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별도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합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연금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보험료를 적용하며 현역 세대와 정부가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스웨덴은 보장연금과 소득연금을 분리 운영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장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세금으로 운영하며 소득연금은 보험료 납부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두 연금 간 상세 메커니즘을 완화하여 근로 유인을 제고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1단계 긴급 개선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입니다. 65세 이상 연금소득자 건보료 30%를 우선 경감하는데 소요 예산은 연간 약 8천억 원으로 건강보험 지원금 증액 또는 일반회계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연금소득 공제를 연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데 소요 예산은 연간 약 3천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또는 법인세 증세로 보전합니다.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을 100%에서 70%로 우선 완화하는데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조 원으로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2단계 중기 개선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제도적 개편을 추진합니다. 65세 이상 연금소득자 대상 별도 건보제도를 운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하며
부족분은 국고와 현역 세대가 분담합니다. 국민연금을 부분 비과세로 전환하고 고액연금인 월 200만 원 초과만 과세를 유지하며 세수 중립을 위한 다른 세목을 보완합니다. 최소보장연금과 소득비례연금 구조를 도입하고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검토합니다. 3단계 장기 개선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근본적 제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통합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여 1층은 기초연금으로 세금 재원으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2층은 국민연금으로 보험료 재원으로 소득 비례를 하며 3층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사적연금을 운영합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단계적 인상하고 국고 지원을 GDP 대비 1%에서 1.5%로 확대하며 연금과세 합리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추진합니다. 연금제도 개선은 단순히 정부나 국회만의 몫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세대 간 대화가 필요합니다. 기성세대는 지금까지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젊은 세대는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중간 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층 간 대화도 필요합니다. 고소득층은 연금 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인정하고 중산층은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연금 소득자만 차별적으로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둘째, 국민연금만 과세하고 다른 연금은 비과세하는 불공정이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상세로 인한 역차별이 있습니다. 넷째, 성실한 보험료 납부자가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연금 소득자 건강보험료를 대폭 경감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 소득세제 개편을 통한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셋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통합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첫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빈곤율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통합과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복지하세요 TV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복지제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